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릭맨 잔영TV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1184번째 시간으로 일본물어 25-2라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일본물어 25-2 신상목 암스테르담의 대두. 암스테르담의 네덜란드 동인도회사 본사 VOC는 자본주의 발달에 한 획을 그었을 뿐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16세기 초반 이후 세르파디 유대인들은 현대 벨기에의 항구 도시인 앤트워프에 자리잡기 시작했다. 앤트워프는 스페인 신대륙 식민지와 포르투갈의 동방 항로에서 유입되는 물산이 서유럽권에 유통되는 해상교통 요지였다. 향신료, 양모, 원면, 설탕, 귀금속 등의 주요 원자재 집산지가 되자 그를 뒷받침하기 위한 무역, 금융 서비스를 담당할 인적 자원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었다. 1526년 신선록 로마 제국 황제 카롤 5세의 칙령에 따라 신교 포교 금지가 해금되자 앤트워프의 영내에는 종교검열이 폐지되었다. 에스파냐의 악명 높은 종교검열에 신음하며 강제로 고향을 등진 유대인으로서는 그것만으로도 앤트워프가 새로운 기회의 땅이었다. 종교 탄압에서 벗어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강점인 무역과 금융 분야에 종사하며 앤트워프의 경제 성장을 이끌었고, 앤트워프는 16세기 중반 유럽 최대의 무역강으로 성장하며 번성하였다. 앤트워프의 번성은 오래가지 못한다. 1576년 저지대 지역에 주둔하던 합스부르크 용병 부대가 밀린 급료에 불만을 품고 앤트워프를 대대적으로 약탈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소위 앤트워프 약탈일로 불리는 사건이다. 네덜란드 질주의 독립의지를 불을 지른 사건으로도 유명하다. 이 사건을 계기로 앤트워프의 유대인들은 보다 안전한 암스테르담으로 정주지를 옮긴다. 암스테르담은 16세기 중년부터 세르파디 유대인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었다. 해상교통 요지인 암스테르담은 앤트워프와 약탈 시점에 이미 국제무역항으로 경제적 번영을 누리고 있었다. 앤트워프로 향하던 물량까지 암스테르담으로 전환되자 암스테르담의 위상은 기존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진다. 하루 200여 척의 화물선이 들락거릴 정도로 엄청난 물동량을 자랑하는 무역항이 됨에 따라 자극받은 것은 거래소였다. 여기서 거래소란 단지 물리적 장소라의 의미가 아니라 주문, 결제, 인도 등 상품 거래에 수반하는 일련의 법적, 금융적 문제들이 관행과 제도화에 의해 처리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앤트워프에서도 초기 단계의 거래소 개념이 형성되었으나 암스테르담에 이르러서는 기존의 축적이 일종의 임계점에 다다르며 제도화가 급격하게 진행된다. 세계 최초의 정권거래소,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의 로고. 당시의 기술 수준으로 해외 원격지에서 상품을 인수하여 유럽까지 운반하는 데에는 많은 리스크가 수반된다. 그 리스크를 감당하며 상선을 파견하기 위해서는 적급여가 귀환했을 경우 수익을 분하고 반대로 귀환하지 못하였을 경우 손해를 부담하기 위한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를 기획하고 관리할 수 있는 주체가 필요하다. 솜씨 좋은 항해사가 있어야 하고 성능 좋은 배가 있어야 하며 입수된 상품을 판매하는 높은 수익으로 시킬 수 있는 유통망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자본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위험을 분산시키고 책임을 안정하기 위한 일련의 제도와 기법이 고안된다. 구체적으로는 수익권을 보장하는 주식, 거래의 안전을 위한 신용장, 산하증권 등 각종 정권 발행을 통한 신용기반 금융기법 등이 거래소를 중심으로 태동하고 발전한다. 1602년 암스테르담에서 지난 수십 년간 진행된 정권기반 상업 프로젝트 기법을 집대성한 네덜란드 동인도회사 VOC가 출범한다. VOC의 성립에 맞춰 암스테르담 거래소가 개장한다. 세계 최초의 공개 정권거래소라 불리는 곳이다. 이제 회사의 소유권은 분할된 정권으로 존재하게 되었고, 그 정권을 소유한 사람은 자유로운 거래를 통해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사유재산제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었다. 이전까지는 모든 투자는 회사 자체에 대한 것이었고 회사의 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었지만, 거래소의 성립으로 정권의 소유자는 정권의 거래만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되었다. 기존의 왕이나 귀족이나 대부 상인만 소유할 수 있던 생산수단을 약간의 돈만 있으면 누구라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거래소 방식에 의한 부의 창출, 분배 메커니즘은 과거 정치적 권위에 의한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자율적인 투자에 따른 수익 향유가 가능하였다. VOC는 동방으로부터 유입되는 각종 물산을 독점하여 부를 창출하였고 그 창출된 부는 거래소를 통하여 분배되었다. 유대인들은 거래소의 성립과 운영에 깊숙이 관여하면서 새로운 축제의 기회를 맞이한다. 종교 탄압 신세를 면하였다고는 하지만 유대인들은 여전히 사회적 멸시의 대상이었다. 정치적 권리가 인정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예배당을 짓는 것도 어려웠다. 기독교들과의 교류를 막기 위한 독자적 상점 운영 등 도시 내수 경제에 편입되는 것도 제한되었다. 유대인들은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러한 제약이 적용되지 않는 국제무역 분야에 종사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행운의 열쇠가 되었다. 유대인들은 국제무역이 정권 기반 비즈니스로 성격이 전환됨에 따라 누구보다 능수능란하게 리스크 회피와 수익 극대화를 도모하면서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 유대인 네트워크의 발행. 종교의 압박에서 벗어난 채 국제무역에 종사하면서 수익권을 정권의 형태로 거래할 수 있게 된 암스테르담 유대인들은 물을 만난 물고기와 같은 존재였다. 전술하였듯이 포르투갈, 에스파냐에는 많은 콘베르소 유대인이 잔류하고 있었고 북아프리카, 영국, 오스만 제국, 인도, 신대륙 일대에 세파르디 유대인들이 퍼져 있었다. 이들의 공통점은 같은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이었다. 그 이전에 같은 유대인이라도 서로 사용하는 말이 달라 의사소통이 어려웠다. 각 지역에 퍼져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고 민족적 정체성을 공유하면서 상업과 금융에 종사하는 세파라디 유대인은 무역 경쟁력 면에서 유럽인에 비해 비교 우위를 누릴 수 있었다. 이를테면 암스테르담 유대인 A가 런던 향신료 상인 유대인 B로부터 상품 주문 신용장을 접수했다고 치자 A는 향신료 유럽 도착항인 리스본의 유대인 C와 출발지인 고아의 유대인 D에게 현지 시세와 동향 정보를 입수하는 한편 중간 기착지인 북아프리카 유대인 E에게 선화증권을 발행하여 상품 일부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투자를 제공받거나 암스테르담 거래소에 주식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해당 프로젝트를 성사시킬 수 있다. 현대와 같은 금융기관이나 신용평가기관이 없어서 신용을 확인할 길이 없었던 당시 상업환경 하에서 유대인들 특히 포르투갈어를 쓰는 세파라디 유대인들 간의 인적 네트워크는 엄청난 경제적 자산이었다. 세계 각지의 세파라디 유대인 네트워크는 초기 단계 글로벌 무역금융 네트워크를 형성했고 정권화에 의한 유대인 네트워크 효용성은 크게 증대되었다. 유대인들은 이러한 이점을 배경으로 동인대사의 지분권을 높여갔고 나아가 VOC가 촉진한 자본의 정권화 진전에 따라 유럽에서의 경제적 영향력을 계속 확대해 나갔다. 역사는 서로 이어지는 것. 점있기놀이라는 것이 있다. 종이 위에 번호가 붙은 점들이 찍혀있고 각 점을 순서대로 이으면 별, 달, 동물 등의 형상이 나타난다. 서로 무관해 보이는 점들이 규칙에 따라 선으로 이어지면서 식별 가능한 형상이 투출되는 것이다. 인류의 역사도 서로 무관해 보이는 사건들이 사실은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 복잡게 이론의 나비 효과처럼 어느 한 곳에서의 사건이 다른 곳에서의 사건을 유발하고 그 연쇄적 상호작용 속에서 역사가 진행된다. 역사는 고립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 역사가 아시아의 역사로 이어지고 아시아 역사가 유럽 역사에 반영된다. 200여 년간 일본의 대유럽 교육 창구로서 난학 등의 지적 자극을 통해 일본 근대사에 절대적 영향을 미친 네덜란드의 일본 진출사는 따지고 보면 유럽 역사를 요동치게 한 15세기 이베리아 반도의 유대인 추방까지 그 연원이 거슬러 올라간다. 역사를 보는 시야를 넓히는 흥미로운 소재로 주목해도 좋지 않을까 한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